인사이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시님 오셨어요. 홍시님이 본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오셨네요. 홍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저는 아율입니다. 오늘 그러면 홍시님이 어떤 일상에서의 그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본가에 가서 어머니가 스탠드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스탠드를 중고로 구입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그 중고 거래 어플을 통해서 이제 스탠드를 찾았는데 집 근처에서 마침 5,000원짜리 스탠드를 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5,000원짜리 거기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다음날 오후 5시에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도 마침 집 근처에 사시고 그래서 그냥 둘 다 오기가 뭐 불편하지 않겠다 싶고 그래서 4시 한 50분쯤 그쯤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랑 저랑 같이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5시가 가까이 되도록 연락도 없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싶어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어머니는 그냥 그 사람이 5,000원짜리 파는 거 너무 귀찮아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좀 저도 가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스탠드를 다시 구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그래서 그냥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 한 15분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옆에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이 사람이 안 오면 내 얘기가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계속 좀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계속 오질 않아서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집 근처 마트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트를 가면서 그냥 지하철역을 떠나면서 그냥 오시지 않길래 이제 그냥 가게 되었다라고 그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5분 이 정도 있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까먹고 있었다. 이제 아예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오시면은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 이게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얘기가 와서 사실 좀 처음엔 고민하긴 했는데 좀 공짜라는 말에 처음에 좀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받자. 어차피 집 근처니까 그냥 가는 길에 공짜 스탠드 그냥 받아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알겠다 라고 사실 좀 화를 내고 싶었는데 또 공짜라는 말에 약간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겠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그때는 상황이 반전이 돼서 이제 뭔가 공짜를 얻는 내가 이거를 뭔가 받는 입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가겠다. 조금 굽신굽신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디로 가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는 이제 장을 거의 다 봐가는데 이제 밭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고 그래서 마음이 또 이걸 어떡하지? 엄마한테는 또 이걸 받으러 가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계속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람의 연락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할까? 그래서 엄마도 옆에서 그냥 그 사지 말자고 그냥 그런 사람 거는 그냥 사지 말고 그냥 딴 거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뭔가 이 사람한테 받기로 했고 그리고 약간 공짜라는 것도 계속 약간 탐이 났고 그래서 어떡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약간 포기를 하려고 하니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본인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6시 이후에 오면 된다고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알겠다고 하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양심상 공짜로 받는 거는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그냥 상의를 해서 뭘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니다. 깔끔하게 그냥 5,000원 주고 말자 라고 하고 그래서 5,000원을 준비를 해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집 앞으로 가서 도착을 했더니 5시 58분이더라고요. 58분에 도착을 해서 그분한테 집 앞에 다 왔으니까 내려오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아예 또 메시지를 읽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화가 났고 근데 그때 기다릴 때 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엄마 친구분도 그때 같이 계셨어가지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분들도 기다리고 계신데 이 사람 연락이 또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도 6시까지 6시 이후라고 했는데 내가 6시 몇 분 전에 왔으니까 안 보는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했고 그래서 6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집으로 왔는데도 마음이 계속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냥 뭔가가 개운치가 않고 포기를 했으면 사실 깨끗하게 포기를 하면 되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 좀 찝찝한 느낌?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연락이 없어서 그냥 와버렸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 뒤에 그분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가 지금 봤다, 너무 죄송하다, 지금이라도 오시면 그냥 드리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그냥 아예 그냥 확인을 아예 읽은 표시를 하지를 않고 그냥 그 뒤로 그냥 연락을 아예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의 소심한 좀 반항이랄까? 그 사람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뭔가 그때는 막 되게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 게 제가 왜 이렇게 나는 물건을 내가 내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인데 왜 이거를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태도로 좀 굽신굽신한 태도로 이렇게 대했을까? 왜 나는 당당하게 이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고 왜 그냥 이렇게 계속 뭔가 끌려가듯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거가 계속 남아서 마음이 계속 좀 불편했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들이 그런 사람은 진짜 이렇게 평점 이런 걸 낮게 줘야 된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평점을 낮게 주는 게 있다. 그리고 그런 건 누가 남겼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알아보기도 했어요. 진짜 평점이 누가 남겼는지 모르는지. 왜냐면은 저는 이 평점을 남기는 것도 사실 진짜 집 근처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사람이 자기를 평점을 낮게 했다는 걸 알고 뭔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평점을 누가 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도 뭔가 너무 마음이 찝찝해서 그냥 몇 주 뒤에 나랑 이렇게 거래가 있었던 거를 좀 까먹을 때쯤 내가 평점을 가장 낮게 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거의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 안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에는 좀 뭔가 해코지 하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은 좀 마음이 약간 귀찮기도 하고 좀 그리고 이 사연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봤는데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은 거 다시 봤는데 이것도 다시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또 잘못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한 거랑 아닌 거를 구분을 잘 못하나? 내가 화낼 일과 화를 안 낼 일을 구분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 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오, 그럴게요. 그런 혼란이 좀 있고 내가 스스로 한 반응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도 있고. 네.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좀 제가 답답했어요. 전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떤 상상까지 들었냐면 그 사람 집 근처 주소는 알잖아요. 네. 메가폰 들고 가서 당근마켓에 5,000원짜리 스탠드 파시는 거 당장 나오라고 하는 상상까지 진짜 들었어요. 저는 저런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수박님 어떤 마음에서 그런 상상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감정과 함께? 일단 화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고 일단 지하철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왔고 메시지도 확인을 계속 안 하고 일단 거기서 한 번 약속은 어겼어. 근데 그 이후로 또 메시지를 계속 늦게 주고 그런 거에서 저는 되게 화가 많이 나는데 완전 무시당한 것 같아요. 약속도 했는데 안 지켜줬고 저런 사람하고 한 어쨌든 정당한 약속인데 그거를 좀 아무렇지 않게 어기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죄책감을 가졌으면 한 번 약속을 어기고 나서 그 두 번째는 신경을 썼을 텐데 그냥 계속 말만 던지고 나몰라라한 상황이니까 저에 대한 신경을- 존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존중, 약속한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신경을 쓴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죠? 네.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내 마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 늦게 체크하거나 까먹거나 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무책임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이었고 근데 사실 저는 그 홍신님 얘기를 들으면서 홍신님 감정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되게 그 상황에 막 엄마는 기다리고 옆에서 계속 화를 내고 난 이 사람과 약속을 했으니까 또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의 이 되게 불편한 느낌 같은 거
그래서 약간 저는 분노보다는 약간 내가 이렇게 막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힘든 느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혼란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정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걸로 가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끼인 느낌인데요. 지금 이렇게. 중간에 꼈다. 네. 내가 엄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만큼 이 사람도 뭔가 배려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네, 지금 딱 느껴보면은 저의 그 감정에 대한 어떤 그런 돌봄 같은 건 없고 이 사람도 내가 이렇게 감정이 화난 것도 되게 챙겨야 될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어쨌든 약속한 걸 기다리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두 개를 이렇게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간에 낀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크림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사실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한테도 뭔가 그 거래하는 사람한테도 내가 뭔가 예의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도 뭔가 내가 존중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 상황에서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크림님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보니까 나를 무시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랑의 거래를 어쨌든 이렇게 어겼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거지? 왜 존중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처음에 지하철역에 안 오면 기다리다가 저 그냥 안 와서 가요 라고 메시지를 15분이나 기다리거든. 그게 되게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나 같으면 저 사람 늦으니까 어디냐고 왜 안 오냐고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라도 걸을 것 같고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냐고 나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까먹으셨냐 이렇게 좀 따지고 싶은 마음도 날 것 같은데 그냥 안 와서 간다 하니까 마치 저쪽에 책임이 없는 것 같고 내 감정도 나도 괜찮은 것처럼 표현도 좀 안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방금 막 든 생각이 그때 혼자 아니다. 뭔가 지금 잠깐 생각한 걸로는 엄마가 있으니까 이제 엄마는 화가 났고 엄마는 그 사람이 오지 않는 거에 있어서 화가 났고 제가 여기서 뭔가 화를 내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오늘의 이런 거래를 만든 제가 뭔가 틀린 거? 이런 게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화를 못 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엄마가 가져갔고 이 거래가 내 쪽과 타인 쪽 저쪽 거래인 쪽과의 거래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내가 화를 낼 수는 없는 상황처럼 돼버렸네요. 네. 근데 또 지금 또 생각으로는 혼자 있었어도 화를 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한번 그럼 상상을 좀 해볼까요? 네. 혼자 있어요.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안 와요. 근데 그래도 화를 못 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전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되게 익명의 그냥 모르는 사람과의 이런 관계, 온라인상의 관계긴 하지만 화를 내는 게 좀 무서워요. 그리고 늘 뭔가 제가 좀 이 사람을 뭔가 배려해주고 이렇게 뭔가 떠받들여줘야 되는 이런 존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뭔가 업무 요청을 할 때 사실 그렇게 뭐 부당한 거나 되게 뭐 어려운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의 태도가 되게 너무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너무 굽신굽신한다. 그냥 좀 더 담백하게 그냥 당연히 업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하다. 너무 바쁘실 텐데 너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자꾸 저의 태도도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이럴까? 꼭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말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찝찝하고 좀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나의 어떻게 보면 한정된 어떤 아이덴티티라는 느낌?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좀 떠오르는데 아까 좀 전에 홍시님이 나는 이런 손을 이렇게 쓰시면서 어떤 표현을 하셨죠? 나는 뭐 하는 사람 같다고 하셨죠? 이렇게 좀 상대를 떠받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 그쵸. 네. 떠받들어줘야 하는 사람은 네. 화내는 게 안 어울리죠. 네.
떠받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걸맞는 감정을 쓰시고 아닌 거는 좀 억누르고 하면서 역할을 자처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나는 상대를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몸을 좀 통해서 해보시면 이게 어떤 느낌으로 좀 오는지. 그냥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평가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남들이 저를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 평가자를 떠받들고 다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모두가 저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평가한다. 네. 와, 그러면 이 평가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연결해보세요. 내가 화를 냈어요, 따졌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좀 기다릴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그리고 뭐 내가 그래서 공짜로 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저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 그게 통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사람이 영향받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뭔가 되래? 뭐 그런 거 갖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되게 확 올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황에 있어서 좀 잘못을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낸다던가 그러니까 이거의 기준이 제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지하철역에서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화가 났잖아요. 네. 그 화를 내지 못해서 그냥 누르고 표현을 안 했잖아요. 네. 여기에 이걸 한번 연결해 보면 이때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 화와 더불어 뭐 화의 마음으로서 얘기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화 주변에 있는 두려움, 공포의 마음 하지 마, 얘기하지 마, 뭐 이런 마음이라던가 뭐 어떤 거가 혹시 있는지 한번 살짝 귀 기울여 주셔보겠어요? 뭔가 공포, 불안함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늦어서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게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너는 화를 내면 안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 뭔가 이 사람이 너한테 뭔가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잖아. 보복이 무서운가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화를 내도 된다는 그런 믿음? 이런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느낌으로 느껴져요? 그냥 꾹 눌리는 느낌인데 화를 내려고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알아차려볼까요? 화를 내야지 하면서 화를 내야지. 되게 뭔가 느낌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화를 낸다는. 화를 내야지 따질 거야 이제 말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따질 거야? 나 지금 화 낼 거야? 네가 늦고 날 무시한 거에 대해서 나 화를 낼 거야. 근데도 약간 긴가민가해요. 뭔가 화를 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럼 한번 화를 내는 상황으로 가볼게요. 전화를 딱 걸었어요. 네. 지하철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한다면?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안 오시면은 어제 분명히 오늘 5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더운데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차라리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연락도 없으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 그냥 갈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면은 약간 뭔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공짜로 준다고 해도 그냥 무시해버릴 것 같아요. 왜죠? 그냥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 굳이 이거를 내가 뭐 진짜 5,000원이 뭔가 더 내가 몇만 원이 없어서 새 거를 살 돈이 없어서 이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데 내가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굳이 뭔가 대하면서까지 나는 이 거래를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두려움이 그게 잘 안 느껴져요? 네, 그냥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뭐 어딜 살든 자기가 잘못한 건데 굳이 그리고 뭘 해봤자 뭐 어떡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까랑 완전 반대 마음인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
홍시님 내부에 아까는 떠받드는 사람,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떠받들지 않는 사람, 떠받드는 사람을 제외한 화내는 사람, 그냥 내가 느낀 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측면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 종류의 그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뭔가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진짜 평상시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 특히나 회사나 좀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여전히 홍시님 안에 있는 떠받드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강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금 더 탐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떠받든 사람을 누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네, 크림님이 제가 해주시고요. 해볼게요. 홍시님은 떠받들지 않는 상태에 있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면 좋겠네요.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마음속으로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푹 눌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한번 가정을 하고 대화를 해볼게요. 지금 5분, 10분, 12분 막 이렇게 늦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안 오는데 그냥 가버리자. 그래도 약속한 건데 또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은 또 좀 그렇지 않나? 좀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올 사람이라면 벌써 왔겠지. 그리고 5시 약속인데 만약에 늦을 것 같으면 벌써 한 59분? 5시에는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러면 우리 이제 그만 기다리고 간다라고 연락을 남기고 가자. 화를 내야지. 그래도 이 사람이 안 온 건데 얼마나 화나. 지금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근데 집도 가깝고 혹시나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는 내가 이렇게 화를 냈으면 나중에라도 나한테 막 내 목소리 알아듣고서 막 보복하거나 날 알아보거나 그러면 어떡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널 알아봐. 이걸 알 수가 없는데. 너 여기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좀 그렇게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냥 좋게 그냥 내가 이만큼 기다렸는데 너무 안 와서 난 간다 그냥 이 정도만 표시해도 되지 않을까? 좋은 거는 좋은 사람한테만 하면 돼. 이 사람한테는 좋게 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널 무시한 거잖아. 근데 세상은 좁고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좀 불안해 나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 당연하지. 되게 답답하다 지금. 어떻게 하면 너의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네. 이제 그 지점에 온 것 같아서 크림아,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고 난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뭐야? 걔는 뭘 상상하고 있니? 그냥 내가 화를 내면 더 크게 혼낼 것 같고 너가 더 혼날 것 같구나. 네,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감히 이런 걸 혼을 더 낼 것 그치. 같아. 감히 넌 떠받드는 사람인 주제에 네가 어디다가 그런 소리를 해? 싹 먹어? 나는 화가 나도 이게 불합리한 것까지는 인지를 하지만 그래도 나는 화를 못 내겠는 느낌? 이게 막히는 느낌. 이렇게 더 감히 너가 하고 확 오면 어떻길래? 감히 너가 하는 그거를 이제 홍시님이 한번 해봐주고요. 한번 여기가 살짝 화를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화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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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맞춰서 느껴가면서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아니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못 오겠으면 연락을 주셔야죠.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어떡해요? 아니 뭐 늦을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네. 네, 화내는 거예요. 아니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사람을 그냥 그렇게 기한 없이 기다리게 하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자꾸 왜 화를 내세요? 아니
공짜로 안 받아도 되니까 저는 저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운 날에 나와가지고 그 연락 없는 걸 계속 기다리면서 그 제 시간을 보낸 건데 그게 굳이 공짜로 받지 않더라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처음에는 얘기해도 그냥 아유,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말문이 막히는 느낌? 저게 틀린 게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약간 좀 민망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내가 보기에도 이쪽이 홍시님이 막무가내로 그냥 원천 봉쇄? 애초에 나한테 따질 수가 없는 사람이야. 반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걸 지키고 있는 느낌? 근데 왜? 이유는 없어요, 근거는. 그냥 내가 그거 원하니까.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실 따지고 오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처음에 제가 그냥 화를 냈을 때는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너가 나를 이렇게 왜 화를 내지? 그리고 뭔가 되게 강하게 제가 밀어붙인 느낌이었는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한테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말이 안 먹힌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홍시님은 나는 그 상대를 떠받드는 사람이다 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고수하면서 내가 막 화도 나고 좀 불편하고 이럴 때 그 어떤 것들을 상정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까 크림님이 그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대화한 것 중에서 살펴보면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맞춰주지 않을 때 나는 잘못된 사람이 되네요. 네. 상대방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면 나는 잘못된 사람이 되네요. 네. 어때 보여요? 근데 이 관계에서 지금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아까 네. 하면서 할 말이 없어졌거든요. 네. 뭔가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 맞는 말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니까 뭔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이때까지 내가 뭔가 많은 관계에서 그냥 늘 이렇게 조금 내가 더 대응을 했었으면 그렇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되게 많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아주 원초적으로 딱 표현을 하려고 하면 띵 오는 느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 느낌이 안 돼. 이거 하면 뭔가 더 큰 게 날라와 해서 이렇게 딱 저지되는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았나. 근데 이 느낌은 사실 어떤 지성과 갈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면 사실은 그럴 이유는 없고 굳이 내가 항상 상대를 떠받들어줘야 되는 사람일 근거도 없죠.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게 비합리적이고 통용될 필요가 없는데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나의 느낌이 나의 아이덴티티화 되어 있는 그 느낌이 그건 아니야. 불편하고 피하게 만드는 그거에 좀 더 많이 통제를 받고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사실 따져봤을 때가 두 분이 대화했을 때 보면 알듯이 사실 그렇게 들어가면 굳이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없죠. 이건 그냥 한낱 되어있는 느낌이나 1차적인 감정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나요? 저는 지금 마지막에 아유진이 하신 얘기 듣고 딱 떠올랐던 거는 어릴 때부터 어떠한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관계 이런 걸 물론 가족에서 이제부터 배우지만 그런 게 되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순간.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홍신님한테 내가 항상 떠받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떠받듦을 은근히 속에서 네가 감히 나한테 불만을 토로 이런 인물이 있나요? 딱 떠오르는 건 엄마인 것 같아요. 그냥 엄마의 기분을 제가 늘 뭔가 맞춰줬어야 했었고 그래서 엄마가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내가 너를 키워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를 뭔가 좀 그냥 뭔가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원천 봉쇄가 있네요. 네. 넌 나에게 불만을 가지면 안 되고 네. 감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느낌. 네. 그래서 감정이나 그냥 그런 것들을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에게는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어요. 주 아이덴티티, 그리고 주 아이덴티티의 또 그림자가 되는 부 아이덴티티들, 그것을 상응해서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주 아이덴티티들이 꼭 나를 뭐 탐구하고 보고 그게 뭐 관찰해서 객관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인상적인 관계성이나 경험 속에서 특히 어떤 때는 부정적인 것들도 많겠죠. 그 임팩트가 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뭐는 허용되고 뭐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홍시님이 잘 표현해 주셨듯이 나는 뭔가 상대를 떠받드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써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저변에 항상 깔려 있어서 우리가 더 알아차림을 개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굳이 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어서 이럴까를 들어가 보지 않는 한은 저변에 계속 흐르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패턴을 제한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유롭지 않은 거죠. 이것과 위배되는 감정들은 아까 홍신님이 말했듯이 잘 안 느껴지거나, 그래서 처음에 화를 내려고 했을 때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일단 그건 행동은 피하고 보겠다던가 이러면서 내가 현재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게 그 순간에 가지고 있는 나의 욕구를 어떤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아이덴티티에 맞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올가미 같은 거죠. 덫을 놓게 돼서 답답하고 욕구가 해소가 안 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이제 지성이 의문시할 수 있는 감정이나 행동 패턴들을 남기게 돼요. 이거는 사실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에 예를 들어 아까 똑같은 상황에서 전철에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나의 감정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잖아요. 네. 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럴 때 너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네 어떻게 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혹시 이거를 지금 홍신님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약간이라도? 저는 아율님이 얘기하신 거를 듣고 뭔가 딱 떠오르는 거는 내가 그냥 상황에서 되게 좀 마음을 부지런하게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어떤 불편한 상황이나 제가 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되게 게으르게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두렵고 걱정돼서 좀 그냥 아예 놔버리는 이런 게 많은데 그럴 때는 그냥 조금 더 보기 싫더라도 합리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냥 이거는 이 사람이 이건 잘못했어. 그리고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어. 그냥 이거를 좀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되게 반갑네요. 왜냐면 특히 홍신님이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게 그 상황이 아까는 그냥 의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게 되게 반갑고 게으름이라는 표현이 되게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을 게으르게 쓴다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통제된 대로 마음이 흘러가게. 예를 들면 그 순간에 그냥 회피하고 불편하니까 그냥 피하는 거죠. 그 상황일 때가 사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부지런하게 쓴다 하면 마음에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마음에 뭔가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이 상황을 저는 직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직면한다는 이 상황, 이 마음 지금 느끼는 것들을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건 분명히 게으름의 반대예요. 부지런함이라고 저도 동의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느낌과 가슴에서 이거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그 통찰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랬을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홍신님 사연이었지만 저도 같이 뭔가 워크를 한 기분이 드는 게 사실 이렇게 화를 저도 잘 못 내는 편인데 아까 잠깐이지만 제가 홍신님 입장이 돼서 화를 냈을 때 굉장히 되게 속 시원하고 뭔가 감정이 되게 찜찜한 그런 거가 소화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거가 못내 두려워서 이렇게 밀쳐놨었던 거고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수방님 질문 좀 답이 됐나요? 네. 네, 오늘도 아주 심플하고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 통찰을 얻어가시게 돼서 반갑고요.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홍시님 케이스 주셔서 감사하고 수방님, 크림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